네, 안녕하세요. 멜론 마스크입니다. 오늘은 정말 좋은 책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책은 그 일본 개인 납세 1위 사이토 히토리 씨가 알려주는 부자의 운이라는 책입니다. 저도 이제 사이토 히토리 씨는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처음 접한 게 아마 책 추천하는 남자 그 유튜버님 너무 좋은 영상들을 많이 했죠. 그래서 목소리도 참 좋으시고 그래서 그분 영상을 통해서 들었는데 야 어떻게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을 할까라는 생각하면서 되게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거를 책주남 그 영상 그 많이 듣는데 오늘 또 우연찮게 제가 최근에 일이 좀 많이 부서가 바뀌어서 스트레스를 좀 많이 개인적으로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마음이 좀 힘들고 그래서 좀 약간 마음 관리 차원에서 좀 좋은 말들 제가 이제 그 서문준 산타님 그 영상도 남겨드렸는데 늘 좋은 생각 가까이 해야 된다 제가 강조 드렸는데 제 자신이 또 흔들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좋은 생각 없을까라고 해서 좀 찾아 들었는데 오늘 갑자기 그 유튜브에서 들어온 게 무엇이든 1000번 말하면 이루어진다 라고 이제 그거였나 그 제목이 아마 그거였을 거예요. 그래서 썸네일이 그래서 들었는데 책돌이님인데 그 1% 부자의 법칙이라고 지금 구할 수 없는 오늘 제가 읽어드린 책은 재출판돼 가지고 구할 수 있는 책인데 다산이라는 출판사에서 사이토 히토리 씨의 그 책을 다시 재출판 많이 했죠. 근데 아직 1% 부자의 법칙이라는 그 책은 절판 상태이고 알라딘 중고서점 가니까 오늘 한번 사볼까라고 생각해서 너무 내용이 좋아서 사볼까 해서 봤는데 한 권에 10만원 하더라고요. 11만원 하고 그래서 못 샀는데 일단 책돌이 그분이 책추담 그분은 일부 발췌를 많이 해서 좀 짧게 읽어주는 편인데 책돌이 님께서는 워낙 많이 한 영상에 한 50분 정도씩 해서 그 1% 부자의 법칙만 한 3개인가 4개 영상을 남겨놔서 그거 한 2개 영상을 오늘 좀 퇴근하면서 딱 듣고 왔는데 와 다시 정말 마음을 다잡는 계기가 됐습니다. 너무 좋아서 나도 이런 영상 하나 남겨야겠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였습니다. 어떻게 그러니까 사이토 히토리 씨의 발상 어떻게 저렇게 생각을 하지? 라고 들으면 깜짝 놀란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인용한 게 딱 그런 것 같아요. 그 에디슨이 전구를 개발하기 위해서 수많은 실패를 했다고 하는데 에디슨이 얘기를 한다 그랬잖아요. 나는 그 전구 필라멘트에 적합하지 않은 것을 수백 개 발견했을 뿐이다. 다른 사람들은 그걸 정의를 실패라고 실패했다 수백 번 실패했다라고 정의를 하는데 근데 발상이 다른 거죠. 나는 실패한 게 아니고 해당하지 않은 것을 계속해서 찾아내서 성공을 한 것이다. 그래서 작은 성공을 계속한 것이다. 오, 이거가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오늘 제가 그 부서가 바뀌면서 새로운 일을 했는데 뭐 임원분께 좀 보고를 딱 드렸는데 좀 약간 뭐라 그러죠? 꾸중을 들었어요. 혼이 났다 그러죠. 그러니까 제가 의기소침해 있었거든요. 내가 정말 일을 잘 하는 것일까? 너무 오래 실무를 놓고 있어가지고 감이 떨어졌나? 뭐 이전 부서가 좀 약간 좀 편한 부서에 있다가 다시 부서가 좀 바쁜 부서로 좀 옮기다 보니까 이런 부정적인 생각이 많이 들었었는데 이거를 만약에 사이토 히토리 씨라고 그러면 어떻게 생각할까라는 생각이 불현듯 들더라고요. 내가 오늘 임원분한테 꾸중을 들었는데 이걸 어떻게 생각하냐? 이번에 마음에 안 들었으니까 다음에 더 좋은 보고서를 만들 수 있는 기회로. 그래서 나는 임원분이 마음에 들지 않는 보고서 양식을 하나 발견했던 거죠. 이렇게 보고하면 싫어하시는구나 라는 걸 발견했으니까 다음에는 더 마음에 드는 보고서로 갈 수 있다. 근데 이런 거 생각할 수 있죠. 다음번에 또 마음에 안 들면 어떡하지? 라는 두려움이 있잖아요. 솔직히 그 두려움이 있는데 그 사이토 히토리 분은 그런 걸 두려워하지 말고 뭐 빠르게 부딪혀서 그리고 부딪혀서 또 발견해내면 된다 라고 해서 마음을 좀 크게 먹고 뭐 그렇게 생각하면은 또 그러네.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게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게 웃음이라 그러는데
뭐 조금 틀리면 어때? 라고 하면서 좀 웃는 그런 연습도, 웃는 얼굴을 치면 못 뺀다 그랬잖아요. 근데 야, 너는 뭐가 이렇게 마음에 들어? 그래서 웃어. 그러니까 아, 제가 열심히 만들었는데 뭐 이사님께서는 약간 마음에 안 드시나 보네요 하면서 좀 웃으면서 어떻게 고치면 좀 더 마음에 드시게 바꿀 수 있을까요? 라고 좀 적극적으로 대하고, 워낙 제가 이제 부서가 바뀐 지 얼마 안 돼서 주눅이 많이 들어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너무 움츠려져 있으니까 오히려 될 것도 안 된다 라는 생각을 했고, 그러면서 이 책을 나도 하나 이렇게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했고, 그러면서 우리 이서윤 누구냐, 그 더 해빙으로 유명하잖아. 더 해빙 이 저자분이 한 10년 전쯤에 2009년도에 아마 내가 춤추면 코끼리도 춤춘다라는 이제 책을 썼대요. 근데 그것도 책돌이님이 또 읽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링크해가 좀 들어봤는데, 야, 그것도 참 좋더라고요. 어떤 거냐, 내 안에 좋은 생각들만 계속 담아놔야지 행운이 찾아온다. 그것도 또 어떤 논리였냐, 내가 계속 좋은 생각하는데 안달이 나잖아요. 내가 3일 동안 좋은 생각만 했는데 왜 좋은 일이 안 일어나지? 라고 하는 것도, 좋은 일이 생기는 것도 시간이 필요하다 라고 했고, 당장 내가 너무 시기 질투래, 누군가 미워 죽겠어 라고 했는데 바로 안 좋은 교통사고 나거나 바로 안 좋은 일이 생기지도 않는데요. 그러니까 안 좋은 일이 생기는데도 시간이 좀 필요한 거고, 그러니까 우리는 좋은 일이 생기기 위해서 얼만큼 더 우리 김치가 숙성한다 그러잖아요. 숙성을 좀 시켜야 될까라는 생각했고, 그거와 연결되도록, 그러니까 내 안에 계속해서 좋은 일이 생기도록 좋은 생각을 계속하고, 사이토 히토리님이 그 방법은 뭘까? 근데 이소윤님도 그렇지만 그 방법을 아까 제가 썸네일 그랬잖아요. 1000번 말하면 나는 운이 좋다, 거기 1% 부재의 법칙에서 나는 행복하다, 나는 행복해를 말로 얘기하래요. 그러니까 속으로 생각해도 되는데 음성의 힘이 참 좋다. 사이토 히토리는 밝은 옷을 입어라, 그리고 활발하게 해라. 근데 지금 이 영상을 찍을 때도 좀 목소리도 업 시키고 업 시키고 좀 활발하게, 그리고 좀 밝은 옷도 좀 꾸리꾸리한 게 아니고 너무 밝은, 저 사람 저렇게 행동하고 다니는데, 그러니까 그렇다고 람보르기니나 이런 거를 끌고 다니라는 게 아니고, 좀 옷도 좀 밝은 옷 입고, 저렇게 입고 다니고 저렇게 행동을 하는데 저 사람은 가난할 리가 없어 라고 남들이 생각하게끔,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활달하게 행동하래요. 그러니까 이사님 보고 들어갈 때도 너무나 자신만만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이거 왜 이렇게 안 됐죠? 그거는 이렇게 좀 새로운 방향으로 피드백을 정확히 안 주셔가지고 제가 정확히 못했죠 라고 이렇게 뒤에서 뒷담화나 하소연하지 말고 정확하게 방향성 알려주시면은 제가 조금 더 마음에 드시게 문서를 좀 만들어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되고, 다른 사람 저렇게 다른 사람 이렇게 만드는데 너는 약간 비교를 당했거든요. 너는 이거밖에 못 만들어. 그러니까 제가 쫑이 들잖아요. 그러면은 생각을 이렇게 바꾸면 될 것 같아. 내가 조금 이 사람보다 좀 모자란데 더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 라고 생각하면, 성장의 기회로 생각하면은, 너무나 어떻게 보면은 내 실물을 좀 떠난 지 오래돼서가 아니고, 성장의 기회, 실물을 다시 잡을 수 있는 기회네, 재밌네, 계속 오히려 그 전 부서에 있었으면 도태됐을 텐데, 뭐 그 전 부서 도태됐을 텐데 라는 생각을, 지금 주어진 환경에 대해서 또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그 능력. 근데 이서윤 님이 또 그러죠. 의사춤에 있고 안 좋은 생각만 하면 좋은 일이 생길래야 생길 수도 없대요. 그러니까 이런 말은 또 들으니까 또 맞는 것 같더라고요. 맞다. 그래서 제가 오늘 또 원래 그 약간 그 서양 사람들이, 특히 미국 사람들이 성공학 서적, 셀프 헬프라고 그러거든요. 성공학 서적, 자기계발서 서적 많이 쓰는데, 제가 대학교 초년생 20대 초반 때 아마 성공학 서적을 처음 봤어요. 놀랬죠. 근데 그 책에 딱 나왔던 게 거울 앞에서 I can do it, 그러니까 나는 할 수 있다를 웃으면서 쓱 하면서 이게 30번을 외치고 10번인가 10번을 외치고 출근을 하랍니다. 하루를 하래요. 그래서 실제로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되게 뻘쭘하잖아요. 가족과 같이 살고 있었고, 나는 할 수 있다 이 얘기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물론 지금은 혼자 살고 있어서 가능하겠지만, 근데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걸 한다고 설마 성공할까?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정말 시간이 많이 흐르고, 그리고 정말 저도 나름대로 정말 많은 자기 개발서를 그동안 봤었고 했었는데,
정말 긍정적인 생각이 중요한 것 같아요. 무작정적인 낙관주의자가 되라는 게 아니고, 낙관적인 비관주의자가 되라고 하죠. 제가 주식 투자 영상도 많이 남겨드렸는데, 주식 투자에서는 낙관적인 비관주의자가 되라고 그러고, 오히려 낙관주의자가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다. 그러니까 장기 투자할 수 있다는 거죠. 어차피 자본주의는 승리하고, 존버이스 지금 한 10% 떨어진 건 큰 거 아니다. 난 10년 가지고 있을 건데, 지금 이걸로 이리 하지 말자. 그러면 너무 집착해서 언제 10% 너무 짜증나, 너무 화가 나. 라고 하면 될 것도, 돈 벌 것도 안 벌어진다는 거죠. 이런 게 참, 맞다. 진짜 맞다. 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 영상 들으신 분들은, 오늘 그래서 제가 읽어드릴 챕터가 좀 말이 많았었는데, 정말 중요한 얘기라서 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운이 좋다. 나는 운이 좋다. 나는 행복해. 나는 운이 좋다. 나는 행복해. 라고, 제가 오늘 약간 속삭이듯이, 회사에서 계속 있으니까 속삭이듯이, 또 요새 마스크 쓰고 있잖아요. 마스크 안으로 나는 행복해를 속삭이듯이 좀 말했어요. 생각으로는 더 많이 했었고, 그리고 제가 요새 또 세계의 소원 100일의 기적이라는 이 책도 보고 있는데, 아침에 제가 이제 세계의 소원을 100일 동안 쓰라는 건데, 한 이틀 됐어요. 이틀 됐는데 요새 제가 피부 트러블도 많이 나고, 그래서 세계 소원 중에 하나가 깨끗한 피부, 아주 새하얀 피부를 적었거든요. 근데 오늘 제가 집에 와가지고 퇴근하고 나서, 물론 하루 종일 내가 나는 행복해를 계속했죠. 근데 집에 와서 딱 거울을 봤는데 피부가 정말 하얘진 거예요. 정말로 저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에너지가 바뀌는 게 이런 거구나. 여러분, 이 영상을 들으면서 여러분도 나는 운이 좋다, 나는 행복해, 그리고 세계 소원 100일의 기적처럼 여러분 지금 생각하시는 세계의 소원을 노트에 100일 동안 계속해서 자기 전에 쓰래요. 자기 전에 근데 만약에 놓쳤다, 바빠가지고, 아니면은 회식을 해서 까먹고 못 잤어. 근데 못 쓰고 잤어요. 그러면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나서 1시간 이내에 쓰랍니다. 그렇게 해서 매일 100일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 참 좋은 책들이 많고 좋은 생각들이 참 많이 있구나. 그런 생각들을 오늘 제가 아까 화장실에서 거울을 보고 뽀해진 피부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 정말 좋은 책들, 좋은 생각들을 접할 수 있게 해줘서, 접할 수 있게 해준 세상에 너무 감사하고, 접할 수 있게 해준 책 추천한 분한테 감사하고, 접할 수 있게 해준 유튜브 채널에 정말 감사하고, 접할 수 있게 했던 책돌이님한테 정말 감사하구나라는 생각. 이걸 쓴 사이토토리한테 씨한테 정말 감사하고, 더 해빙을 쓰신 이서연님한테 너무 감사하고, 행복할 게 너무 많죠. 너무 행복해요. 그래서 저는 너무 두려워하는 마음 아예 버리기로 했어요. 난 두렵지 않다. 난 자신만만하고 더 활기차게, 의기소침해 지려고 할수록 더 행동을 더 활기차게, 웃으면서, 인간만이 웃을 수 있으니까 더 행복하게, 농담도 하면서 좀 약간 유연하게, 너무 긴장해 있지 말고 유연하게 좀 행동을 하면서 좀 그렇게 좀 살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많이, 오늘 되게 자기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13분 동안 얘기를 많이 했는데 중요한 얘기라서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 재밌게 살아야 됩니다. 재밌게. 그래서 오늘 진짜 읽어드리려고 했던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129페이지에 운이 좋다고 말하는 사람이 진짜 운 좋은 사람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는 어찌 보면 참 이상한 사람인데, 그렇기 때문에 소득세 납부 순위 1위에도 오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중학교밖에 졸업하지 못했습니다. 장사하는 집안에서 자랐기에 장사에 대해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지만 사업 수완이 특별히 뛰어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도 일본의 소득세를 가장 많이 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건 단순히 운이 좋아서입니다. 겸손을 떠는 게 아니라 저는 정말로 운이 좋은 사람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어째서 운이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까? 하고 묻겠지요. 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예전부터 제가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나는 운이 좋다 였습니다. 왜 이 말이 입버릇이 되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재채기를 한 다음 IEXX 젠장, 제가 일련 말도 많이 하잖아요. 하고 욕설을 뱉는 사람에게 왜 그런 말을 했냐고 물으면 그 또한 대답하지 못할 겁니다.
이처럼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여하튼 입 밖으로 습관처럼 내뱉게 되는 말이 바로 입버릇입니다. 운이 좋다. 나는 운이 좋다는 말을 입에 달고 다니는 저의 버릇도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생긴 건 아닙니다. 무의식적으로 운이 좋다는 말을 하다 보니 어느새 행운이 끊임없이 밀려와 오늘날에 이르게 된 것이지요. 운이 좋은 사람이 되고 싶다고요? 방법은 무척 간단합니다. 그저 나는 운이 좋다, 나는 운이 좋다 라고 말하면 됩니다. 운이 나쁜 사람이란 스스로 운이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일 뿐입니다. 운이 좋은 사람과 운이 나쁜 사람의 구분은 이처럼 사소한 차이에서 비롯됩니다. 라가 이제 이 운이 좋다. 그러니까 나는 운이 좋다를 1000번 말해보세요. 1% 상해 법칙에서 사이토 히토리는 나는 행복해를 1000번 얘기하라고 그랬습니다. 그걸 비유를 뭐라 그러냐면 컵에 물이 있는데 그 컵에 만약에 탁한 물이 있으면 이거를 깨끗한 물로 바꾸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네, 버리고 깨끗한 물을 채우면 되죠. 그렇죠? 아니면 깨끗한 물을 붓는다고 치면은 그럼 언젠가는 깨끗한 물을 계속 붓다 보면은 탁한 물이 다 나가고 이게 기존에 있던 물들이 다 밖으로 쏟아 나오잖아. 쏟아 나오고 깨끗한 물로 언젠가는 바뀌겠죠. 그 원리로 얘기해요. 여러분한테 지금 내 컵 안에, 내 마음이라는 컵 안에 아주 탁한 마음, 탁한 생각, 불행한 생각들이 아까 재채기했을 때 욕을 하는 사람들, 그런 욕설들이 마음 컵 속에 있었을 때 그거를 너무 감사하는 마음과 좋아하는 생각과 우는 생각을 바꾸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되죠? 네, 계속 웃으시면 되고 감사한다 그러고 나는 운이 좋다라고 해서 라는 깨끗한 물을 계속 부으면 됩니다. 엄청 좋은 비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너무 와닿았고 그리고 하나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 더 읽어드릴게. 중간에 제가 아까 원래 이거 읽어드릴 생각이 없었는데 이 제목이 좀 마음에 들어서 어떤 내용인지 한번 읽어봤는데 생각이 안 났는데 이거 한번 읽어드릴게요. 제가 아까 임원분한테 꾸중 들었다고 해서 이게 이번 제목이 꾸중을 들었던 경험에 재능에 대한 힌트가 숨어 있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물을 팔 때는 땅 속에 수맥이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에게는 수맥이 없는 경우란 없습니다. 다시 말해 재능이 없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는 뜻입니다. 사람 누구나 좋은 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적어도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다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좋은 점을 어떻게 발견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따라오는데 저는 이와 관련해서 저만의 독특한 방법을 갖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상대방에 대해 이렇게 묻지요. 당신이 잘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물론 저도 이런 질문을 하긴 하지만 상대방이 100점만큼 잘한다고 말하면 저는 30점 정도로만 참고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뭘 잘하는지에 대해 대개 본인 스스로 잘 알고 있긴 하지만 자신이 인정하는 수준과 사회가 평가하는 수준은 엄연히 다르기 때문이죠. 노래를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노래방에서 잘 부르는 수준과 미소라 히바리 가로 열고 1937에서 89년 생전에 가요계의 여왕이라 불리던 제일동표 출신의 가수라고 합니다. 가 부르는 수준은 다르지 않나요? 저의 경우엔 상대방에게 이것저것 물어봅니다. 학창시절에 무슨 짓을 해서 혼났는지 그런 사소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지요. 그러다 보면 스스로 결점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실은 장점인 경우가 많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예를 들어 공부는 안 하고 늘 놀기만 한다고 혼났던 사람은 노는 것을 잘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야, 너는 왜 이렇게 놀기만 하냐? 라고 혼나요. 그러면은 노는 것을 잘한대요. 그러니까 많이 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자신을 즐겁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남을 즐겁게 하는 일도 잘하는 법입니다. 넌 수업 중에 왜 그렇게 수다를 떠니? 참 안심하구나. 만약 이런 꾸지람을 많이 들었다면 말의 소질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렇게죠. 야, 너 참 말 많다. 저도 약간 너무 수다쟁이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말을 들으니까 저도 말의 소질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잘 정리가 안 돼서 그렇지. 그래서 이걸 들으니까 오늘 아까 말했지만 이소연님의 2009년도 저자의 내가 춤추면 코끼리도 춤춘다 그 책에서 책돌이님이 읽어주셨을 거예요. 거기서 사람에게는 재능이 있는데 그 재능이 각자 다르대요. 말 그대로 제가 보고서를 잘 쓰는 재능, 그 다음에 구두로 보고를 잘하는 재능, 아니면 정말 보고 이런 거 유학 보고나 이런 걸 잘 못하더라도 다른 사람과 되게
잘 어울릴 수 있는 재능, 아니면은 다른 사람하고 좀 재밌게 얘기할 수 있는 재능이 있는데, 그 재능을 일터에서나 평상시에 더 살려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원래 제가 오늘 제 영상 초창기에는 약간 그 유머, 애드립비의 기술 그런 게 있는데, 사실 제가 약간 농담 같은 것도 많이 하고 회사에서 저는 약간 회사에서 약간 보고서도 개인적으로는 잘 쓴다고는 생각하지만, 정말 뛰어난 사람과 비교를 당해가지고 전 잘 쓴다고 생각해 아직도. 근데 그렇지 뭐 나쁘지 않다. 상위 20%, 10%에 들어간 거고 1%란 비교를 당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또 기분이 좋아요. 근데 이런 것 때문에 너무 움츠러져가지고, 원래 제가 정말 잘하는 것은 다른 사람과 되게 뭐 농담 주고받기, 농담 따먹기, 그러면서 회사 시간을 많이 때우기도 하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은 저의 재능인 거죠. 그 재능을 숨기고 있었던 거예요. 왜냐면 너무 회사에서 힘드니까, 너무 제가 두려움이 커졌으니까. 이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드네요. 거기 소질을 좀 더 발전시켜야겠다는 생각을 지금 또 계속 하게 됩니다. 그리고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남을 즐겁게 할 수 있거나 말을 잘하는 것은 상인의 세계에서 모두 훌륭한 재능입니다. 이런 사람은 손님들이 좋아할 만한 상인의 소질을 충분히 갖고 있다고 봐도 됩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좋은 점을 깨달지 못하지요. 이처럼 잘하는 것이 뭔지 듣기보다 오히려 꾸중을 들었던 이야기를 듣다 보면 그 사람이 정말로 좋아하고 잘하는 것이 무엇인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잘하는 것을 발견했다면 그 다음에는 칭찬을 해주면 됩니다. 다른 사람의 결점을 들추어내고 주의를 주는 건 상대방을 주눅들게 할 뿐입니다. 그러지 말고 한번 칭찬을 해보세요. 놀라울 정도로 실력을 발휘해야 할 겁니다. 자꾸 주의를 주고 화를 내기보다 상대방의 좋은 점을 발견해서 칭찬하는 쪽이 편합니다. 칭찬받는 쪽도 기분 좋고, 상대는 칭찬해준 당신에게 고맙다고 할 테니 덩달아 행복해질 수 있으니까요. 참 사이토 히토리 분은 그 시선이 남다르죠. 이 모든 챕터에 역발상이에요. 듣고 보면 그럴듯하네. 꾸중을 들었던 게 내가 원래 제일 많이 했던 행위고 잘하는 거라는 거죠. 거기에 재능 힌트가 숨어 있다. 또 이런 거에 통해서 제가 깜짝깜짝 놀랍니다. 정말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이런 것도 또 있네요. 요새 뭐 애자일 리더십, 애자일 하는 게 뭐 애자일이 뜻이 뭐 유연한 맞나? 잘 생각이 안 나네요. 하여튼 뭐 신속하게, 아마 패스트 트랙, 그러니까 빠르게 시도하는 걸 저희 알고 있어요. 애자일 리더십. 그래서 예전에는 되게 꼼꼼하게 계획을 완벽하게 세우고 6개월간 1년간 세우고 실행하는 이런 거였는데, 요새는 애자일 리더십은 한번 파일럿 테스트를 빨리 해보고 이거 대성 부른 거 싶으면 이걸 빨리 크게 키워서 하자, 약간 이런 겁니다. 그래서 애자일이 이런 건데, 애자일 리더십도 피드백을 빨리 리더한테 이거 보고를 어떻게 해야 되지 하면서 보고서를 너무 완벽하게 만들려고 하지 말고, 보고서 초안을 이렇게 만들어서 이 방향으로 가시는 게 맞겠습니까? 라고 하면은 그 리더도 이렇게 엉망으로 해왔어 라고 혼내지 말고, 그래 방향성 이게 아닌 것 같고 빨리 피드백 해줄게, 이렇게 하도록 해 라고 하는 게 오히려 더 바람직한 빠른 피드백을 해서 일을 더 효과적으로 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러니까 쓸데없는 삽질을 안 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해서 좀 애자일 리더십이 뜨고 있는데, 이번 읽어드릴 또 제목이 딱 그런 것도 약간 비슷해 보여서 또 내용 읽어보면 아닐 수도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너무 신중한 것보다 바로 행동으로 옮기는 편이 낫습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험 문제 중에는 OX 문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맞는 답인지 틀린 답인지를 선택하는 것이죠. 이때 아무것도 쓰지 않으면 점수는 없습니다. 일이든 공부든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은 OX 문제를 푸는 것과 같습니다. 하여튼 뭔가를 써야 합니다. 그런데 난 운이 없는 놈이야 라고 생각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OX 문제 답안지에 아무 답도 쓰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냄비에 물을 붓고 개구리를 넣어 불을 지피면 처음에는 물도 적당히 따뜻하니 개구리가 느긋하게 헤엄칩니다. 그러다 온도가 서서히 올라가기 시작하면 개구리는 이거 뭔가 이상한데? 하고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자신이 삶아지고 있다는 것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으므로 그냥 그렇게 있습니다. 그러다 어느새 물의 온도가 뜨거워져 위기감을 느낄 때는 이미 늦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개구리는
보기 좋게 삶아져서 움직이려 해도 꼼짝도 할 수 없을 테니까요. 오늘날 우리 사회가 처한 상황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대부분 자기가 운이 좋은 사람이라고 여기지 않기 때문에 과감하게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거든요. 그렇죠?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대부분 자기가 운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과감하게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거든요. 보통 저도 약간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나는 사업할 제목은 아니야. 뭐 이런 거. 자기 스스로, 물론 제목이 아닐 수도 있는데, 보통은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편견, 한 번도 해보지 않으면서 OX 답안에 마킹도 하지 않은 거죠. 사업을 해봤으니까 역시나 내가 그러니까 안 되면 보통 사람들 어떡하죠? 역시나 내가 안 된다고 그랬잖아. 나는 원래 재능이 없는 놈이었어. 근데 잘 되면 뭐라 생각했죠? 오, 의외로 재능이 있었어? 근데 사업을 하다 보면 늘 잘 될 수는 없겠죠. 안 되는 상황에서도 좋게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운이 좋은 사람이겠죠. 네. 난 운이 좋으니까 충분히 이 위기도 금방 극복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이 조그만 위기만 와도 역시 다 때려치고 그냥 직장이나 다녀야겠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결과물은 확연히 다르겠죠. 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재밌게도 나는 운이 좋다고 생각하지 못하는 이유는 머리가 너무 좋아서 그런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부모님이나 학교 선생님으로부터 혼난 일, 자신이 실패한 경험 등을 모두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런 일을 하면 또 혼날 텐데 난 운이 없어서 안 될 거야 라는 식으로 생각해 버립니다. 결국 나중에는 도전하는 것 자체를 두려워하게 되지요. 사회에서는 신중하게 생각한 다음에 행동하라 라고 가르치곤 하는데 이것저것 따진다고 해서 성공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자신의 한 일이 성공인지 실패인지는 직접 앞으로 한 걸음 내디딜 때만 알 수 있습니다. 즉 해답은 뭔가를 행동으로 옮겼을 때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스스로 운이 없다고 생각해버리면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게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실패할 위험이 없으니까요. 이거는 일도 그렇고 연애나 사랑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내가 고백하면 받아줄까? 차였어요. 만약 차였어. 역시나 라고 역시나 나는 그 인기가 없어 라고 이제 생각해 보이면 난 운이 없어 라고 똑같이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앞으로 그 다음에 정말 잘 될 그 친구도 호감이 있었던 여자를 만났을 때 고백을 함부로 하라는 게 아니고 좋아하는 마음이 있으면 행동을 하지 않으면 OX 마킹을 못 한다는 거죠. 행동을 옮겼을 때, 고백이라는 행동을 옮겼을 때만 알 수 있다는 거죠. 실패했구나. 성공했구나. 네, 어떤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읽어보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에 아무것도 안 하는 인생, 도전하지 않는 인생이야말로 정말 재미없고 지겨운 삶입니다. 사실 이런 삶이야말로 실패한 인생인 거죠. 물론 뭔가를 행동으로 옮기다 보면 실패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뭔가를 해서 잘 되지 않았다는 것은 곧 이 방식으로는 안 되는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좋은 공부를 했구나. 덕분에 많은 걸 배웠어. 그래도 일찍 실패를 맛보았으니 다행이야. 역시 난 운이 좋아. 실패했을 때는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오르기 마련이죠. 어떻게 보면 제 정말 구독자 지금 오늘 106명이 됐는데 올해 4월부터 시작했는데 4월부터 아마 본격적으로 시작했다고 치고 4, 5, 6, 7, 8, 9, 10 딱 거의 7개월째인데 7개월에 이제 106명이 돼서 사실 어떻게 보면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엄청나게 많이 늘어날 것을 처음엔 했죠. 근데 너무 안 늘어나니까 이제는 됐다. 약간 포기 상태였고. 근데 어찌됐든 저는 이거를 되게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유튜브 크리에이터라고 한번 해볼까? 라고 생각하고 아무것도 안 했으면 여전히 내가 하기만 하면 나는 대박 날 거야. 라고 하는 그냥 공상주의자만 됐을 텐데 일단은 106명 정도 모집을 하면서 구독을 해주신 정말 감사합니다. 하면서 내가 이 다음 유튜브나 다음 컨텐츠를 만약에 새로운 채널을 만든다고 했을 때나 아니면은 굳이 유튜브의 채널을 운영하지 않고 새로운 뭐 온라인 플랫폼 다른 플랫폼을 한다고 할 때 어떤 식으로 하면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의 경험이 크게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한 번도 안 해봤으면 계속 공상으로 끝났겠죠. 그래서 결국 뭐죠? 그래서 방금 그래도 일찍 유튜브 크리에이터를 한번 해봤으니까 다행이야. 역시 난 운이 좋아.
106년밖에 안 돼서 운이 정말 안 되네, 안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역시 난 운이 좋아 생각하기 나름이죠. 똑같은 그 현상에 대해서 더 해빙에 나오죠. 정확하게 컵에 물이 반씩이나 있네 라고 하는 건 반밖에 없어 라고 말하는 건 똑같은 팩트인데, 내가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똑같은 팩트예요. 이게 말 바꿈 아니야? 라고 하지만 우리의 인생하고 영향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냥 팩트를 여기서 보냐? 관점의 차이라기보다는 실은 그 융이 얘기했다고 합니다. 우리의 무의식의 방향이 운명이라고 사람들은 데스티니라고 부른다라고 해서, 무의식의 방향. 무의식은 어떻게 하냐? 우리가 평상시에 생각하는 말, 행동, 생각의 누적이 무의식에 쌓입니다. 그래서 사이토 히토리 씨가 계속해서 나는 운이 좋다라고 하루에 1000번 하라고 얘기한 이유가, 그 무의식에 계속해서 깨끗한 물을 계속 넣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그게 뭐라 그러죠? 운명이 되는 거죠. 관점, 긍정적인 관점, 관점은 생각이죠. 생각, 말을 계속해서 좋은 말, 감사합니다, 감사한 마음을 가지는 거, 가진 것에 감사하는 거, 그런 마음들을 계속해서 내 컵속, 나의 무의식이란 컵 속에 계속 집어넣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 방향에 무의식이라는 긍정적인 방향이 정해지죠. 그러면 어떻게 되죠? 우리의 운명도 긍정적인 운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관점을 바꾸는 거 아니야?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거는 말장난 같은데? 라는 생각했었는데, 그게 아니고 그런 게 누적이 돼서 우리의 운명이 바뀐다 라고 생각하시면은, 계속해서 나는 운이 좋다를 1000번 말하고, 하루에 나는 행복해 라는 말을 1000번 말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여러분도 정말 행복한 사람이, 운이 좋은 사람이 될 수가 있을 겁니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 아이디어를 실행하면 됩니다. 바로 이러한 과정이 반복될 때 비로소 성공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가령 가게에 손님이 없는 날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날은 아래와 같이 생각하면 됩니다. 보통 사람은 어떻게 하죠? 파리가 날리네, 이러다가 망하는 거 아니야? 라고 말하죠. 그리고 이거를 농담식으로도 이런 식으로 얘기하죠. 근데 이제 사이토 히토리님은 어떻게 할까요?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손님 등 안에 새로운 손님을 끌어들일 아이디어를 짤 수 있는 여유가 생기네. 나는 운이 좋군. 대단하죠. 정말 제가 무의식 중에 방금 대단하다 그랬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지? 어떤 논리로든 나는 운이 좋은 사람이에요. 오늘 손님 뜸 안에 새로운 손님을 끌어들일 아이디어를 짤 수 있는 여유가 생기니 나는 운이 좋군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그 이모분한테 혼났을 때 똑같은 거죠. 오늘은 이사님한테 좀 혼이 났네? 더 보고서를, 원래 보고서를 잘 쓰는데 더 고퀄의 보고서를 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니 난 참 운이 좋네. 그러면은 세상이 정말 아름다워 보일 것 같아요. 아름다워 보이죠? 지금도 너무 기분이 좋네요. 운이 없다고만 생각하면 뭔가를 하려는 의욕이 생기지 않습니다. 기껏해야 이대로 손님이 없으면 정말 큰일인데 하는 푸념만 늘어날 뿐입니다. 운이 좋다는 말의 힘을 빌려 힘차게 한 걸음 내디디세요. 결과에 상관없이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자연스레 새로운 아이디어, 성공을 위한 아이디어가 떠오릅니다. 그리고 그렇게 운이 흘러 들어옵니다. 운을 부른다는 말은 바로 이런 것을 뜻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이에요. 운이 좋다는 말의 힘을 빌려 힘차게 한 걸음 내디디세요. 행동을 하자는 거죠. 운이 좋으니까 계속 행동을 해요. 나는 운이 좋은 일만 일어나는 거니까 결과에 상관없이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자연스레 새로운 아이디어, 성공을 위한 아이디어가 떠오릅니다. 그리고 그렇게 운이 흘러 들어옵니다. 운을 부른다는 말은 바로 이런 것을 뜻합니다. 정말 대박책이죠. 여러분, 이 영상 들으신 여러분은 정말 대박 운이 좋으신 분이십니다. 오늘도 이 영상 들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하고 항상 행복하시고 대박 나십시오. 감사합니다.